만약에 터키나 이런 중앙아시아 쪽에 여행 가셨을 때 요런 개를 데리고 계신 분한테 안녕하세요, 길 좀 여쭙겠습니다 라고 가시면 안 돼요. 얘네들의 특징은 물고 늘어지는 개가 아니에요. 물고 뜯고 물고 뜯고 물고 뜯고. 안녕하세요, 훈련사 강영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견종은 방카르 견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댓글로 방카르 뭔가 했습니다. 오브차카 있죠? 우리 전에 올라갔던 오브차카까지는 제가 훈련도 해봤고 만나봤고 키우는 분들도 많이 알고 그 친구들은 잘 알았거든요. 저는 방카르를 EBS 보고 알았어요. EBS. 솔직히 방카르 훈련한 적 있다고 하는 훈련사 뻥일걸? 있었어야지 훈련을 할 거 아니야.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저 앞에 있는 나와 있는 친구는 지금 생후 7개월 됐다라고 그래요. 일로 와보세요. 지금 딱 보시면 이거는 뭐 견종을 알고 모르고 개만 알아도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애기 털에서 어른 털로 바뀌고 있는 시즌인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아실 수도 있는데 이 몽골에서는 강아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개가 죽으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죽으면 다시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몽골에 사시는 분들, 또 유목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러셨을 거잖아요. 그 친구들한테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는데 딱 방카르 친구한테만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름은 귀로 속삭였다고 그래요. 이게 만약에 이름을 크게 나르야! 라고 하면 부정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강아지한테 이름을 가르쳐 줄 때는 나르야! 라고 해줬다고 합니다. 그냥 가축을 지키는 개가 아니라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날 존재,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지금 7개월이면 성견의 3분의 2 크기거든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몇 킬로 정도 되죠? 25kg로 알고 있어요. 많이 나가면 40킬로. 양을 지키는 목양견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크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랜드레이스라고 그래서 너무나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친구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브차카나 티베탄 마스티프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그렇게 큰 개를 원해서 일부 인위적으로 번식시킨 결과예요. 그런데 방카르는 그런 노력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이런 개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오랫동안 걸어야 되다 보니까 요 정도만한 체구의 개가 양들 사이에, 염소 사이에 있기 좋았고 눈표범이나 늑대로부터 지키는데 유용했던 거죠. 그래서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마운틴 독들보단 조금 작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다양한 색깔을 다 띠고 있지만 성견이 됐을 때 많이 띄고 있는 색깔은 이제 영어로는 블랙탄 색깔이라고 하는데 온통 검정색인 것 같지만 이게 눈이 여기 하나 또 있고 흰색이 묻어 있는, 우리는 그냥 내 눈박이 눈이 4개다 라고 하지만 어두운 저녁에 늑대와 개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잠을 자지 않는 개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네요. 검정색도 있고 다양한 색깔, 브린드 색깔도 있다라고 그래요. 평생 줄을 메고 다니지 않고 울타리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비일비재하게 늑대랑 교미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놀랄 게 아니래요. 아주 옛날 뭐 5,000년이라고도 하는데 그 5,000년 전부터 늑대랑 수시로 교배되면서 나는 사람과 사는 게 별로야 라고 하면 떠났고요. 나는 그럼에도 사람과 있고 싶어 라고 한 애들만 남은 거예요. 늑대랑 교배했으면 위험하지 않아요? 늑대 같은 애들은 나간 겁니다. 사람 옆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늑대랑 교배가 이렇게 밀접하게 있음에도 내 눈박이만 많아졌냐? 눈이 4개 있는 것 같은 요 무늬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이 친구들만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털빠짐은 엄청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날씨가 마이너스 40도까지 떨어지고요. 한낮에는 2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고, 이것만 봐도 털 차이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털을 싹 벗었다가 싹 나는 이런 견종이에요. 사실 그런데 저 털은 숭숭 빠지지 않는 털이에요. 베네 털은 살짝씩 빠지고 이게 이제 원숭이 시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2살이 넘어가고 3살이 넘어가게 되면 자크 벗듯이 털을 쫙 벗을 거예요. 이 가축을 지키는 라이브 스톡 가디언 독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 LGD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 기본적으로 맹렬한 공격성과 자기 영역과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게 강한 것으로 아주 탁월하고, 야 사나워 조심해, 이렇게 말해도 절반은 먹혀 들어가고요. 키우는 사람도 맞아요 사나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일로 와보세요. 아이고 예뻐라. 이 친구 성격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고양이를 좀 오래 키웠거든요. 약간 고양이 같지 않나. 잘 안 오더라고요. 필요할 때 좀 오고. 아 얘네들은 척척 붙는 애들이 아니지. 외출했다 돌아와도 이 친구가 막 경계를 하고 있는 중이면 제가 와도 그냥 경계만 하고 있어요. 이게 저 가축 수호견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옛날부터 사람 옆에 붙어 사는 개가 아닙니다. 양들 사이에 있고요. 사람한테 오면은 실제로 몽골에서는 맞았답니다. 리트리버처럼 푸들처럼 착 달라붙어 가지고 오야오야오야 거리는 애들은 있기야 하겠지만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카르를 제외한 많은 개들이 현대적 번식을 통해서 좀 반려견화 됐어요. 방카르만은 예전부터 이제 반려견화가 조금 덜 된 친구들이어서 가축 수호견에 가장 근접한 견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좀 이렇게 찾아보고 글을 읽으면서 너무 멋진 게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 몽골에서도 방카르가 많이 없어지고 있었대요. 인기가 좀 떨어지고 이 친구를 키우지 않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유목민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키우시는 양이나 염소를 눈표범이나 늑대들이 잡아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방카르가 지금까지는 지켜줬는데 방카르가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유목민들이 늑대와 표범 사냥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늑대와 표범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 더 많은 양과 더 많은 염소를 키우기 시작을 했대요. 그 초지에 있는 풀이 자라기도 전에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목민들한테 늑대 사냥을 하지 말라고 할까? 그러기에는 피해가 너무 크고, 뭐 양을 키우지 말라고 하기에는 또 그들한테도 손실이 너무 크고, 유목민도 지키고 표범과 늑대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방카르를 키우면서 양과 염소를 지키는 게 생태계를 지키는 가장 아름답고 균형 잡힌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딱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시 방카르를 키우게 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가 뭘 보존을 하겠다는 거야. 네가 내 생각에는 넌 그냥 애기 강아지 같은데. 아 근데 느낌은 확실히 오브차카랑 달라. 그냥 리트리버 믹스 같아. 활동량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이게 보더콜리처럼 정신 나간 애들처럼 뭐 자꾸 던져달라고 하지 않아요. 가족이 쉬면 쉬는 거고 가족이 가면 가는 겁니다. 가족이 쉰다면 언제까지 쉴 수 있고요. 너 목양을 할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늘어져 있고요. 하지만 이동을 한다? 그러면 뭐 50km도 가고요, 60km도 가고요, 100km도 가고요. 얼마든지 갑니다. 솔직히 방카르 정말 멋있어. 멋있지만 그렇게 좀 유명하고 많이 아는 견종은 아니잖아요. 이 친구를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한우 농장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집이 가까워서 이제 거기에 이제 쉼터를 두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같이 지낼 이제 강아지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알아보다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뭐 칸갈이나 이런 지키는 개들, 근데 그런 견들은 실은 좀 이게 공격성 때문에 좀 이게 주변에서 좀 꺼려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 친구를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오브차카나 이런 애들은 진짜 지키거든요. 우린 사실 지키는 척만 해줬으면 좋겠는 거 아닌가요? 그죠. 방가르 짱이지. 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나르는 사실 어디서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진짜 얘가 내가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딱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정면으로 다가오면 그 앞을 쓱 맞고 으르렁거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터키나 이런 중앙아시아 쪽에 여행 가셨을 때 요런 개를 데리고 계신 분한테 안녕하세요, 길 좀 여쭙겠습니다 라고 가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일로 들어오지 않고 얼굴로 들어와요. 진짜 정말 팽 점프해가지고 웬만한 성인들 얼굴로 들어오거든요. 얘네들의 특징은 물고 늘어지는 개가 아니에요. 물고 땡기고 옆으로 꺾고 놓고 또 다른 데를 하는 애들이에요. 몽골의 유기견들이 다 얼마나 줄 아세요? 이만해요. 오브차카가 길을 잃었어.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저녁에 잠을 안 자요? 밤 되면 지짐도 엄청나요. 진짜 한두 시간도 계속 지질 때도 있고. 그래도 되는 동네구나. 그러니까 주변에 인가가 없으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밖에 외부에 소리가 나면 짖어요. 진짜 지키네. 경계심이 그 상태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보호자님처럼 축사에 산다면 2점, 난이도 2점. 만약에 아파트나 빌라에 산다면 이틀 버틸 수 있을까? 난리 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한 9점 줘야지. 키우고 싶어요. 이 가축수호견들이 도시에 생활하면서 훈련과 적응 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난감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친구를 키우시려고 한다면 단독주택이었으면 좋겠고 마당도 있었으면 좋겠고 옆집하고의 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아기 때부터 사회적인 강아지가 되게끔 도와주는 보호자였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푸들도 있고 말티푸도 있고 견종이 많다. 네. 죄송합니다. 네. 방카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꿈도 꾸지 마라.